여기까지 열기를 이빠이 강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팍! 하면 이제 진공 상태가 되거든요. 우리가 내 밥 찌는 거 뭐 이야기 했었죠. 찌는 진공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면 높은 최대 극한 분열을 일으켜서 만물을 팍 간 다음에 팍 하면은 이 자체가 실제로 높은 산처럼 진공 상태가 쫙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맞추기 위해 주변에 수기들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거 압력을 맞추기 위해서 수기들이 쫙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여건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 버리면 이게 끄달려오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 진공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주변 압력에 의해서 푹 빨려오는 모양이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없이 들어간다 해갖고 무정지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초코파이 정자, 정지압. 그래서, 이런 것도 늙은 것이 최대로 올라갔잖아요. 늙은 사람이 아주 나이 많이 차이 나는 사람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도. 자기보다 연상의 여자와 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왜곡된 형태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무라는 자체도 그렇게 진공 상태로 확 당기는 힘 때문에 정인이 있어도 강력한 힘, 밀어붙이는 식의 어떤 강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무라는 게. 갑날 태어난 남자 같으면 희한하게 연상의 여자하고 인연이 많거든요. 연애할 때 보면 꼭 지보다 나이 많은 여자하고 사귀고 이러거든요. 갑날 태어난 사람들. 왜 그렇겠어? 인자 막 태어난 놈이고, 요거는 지가 짜 잡는 거는 늙은 거죠. 그래서 갑일주들 잘 살펴보세요. 네 연애할 때 연상하고 했자 하면 대부분 그렇게 한번 연애를 하든지 실제 결혼까지 가버리든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말은 그래야 되는데 뭐 사실은 뭐 이래 복잡하게 안 해도 되는데, 그지? 폼 잡아갖고 한자로 탁 쓰면서 얘 무정지압이다 이러면서 이러면 되는데, 뭐 그래도 이래야 좀 뭐 가르쳐 준 것 같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합이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그 정신적 충유성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걸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기가 갑을 합하면, 갑이 기를 합하면 뭐 어떻게 된다 해놨는데, 그런 속성은 한번 읽어만 둬도 되고, 이제 근원적으로 그 글자의 자체가 사라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시 따라 됐다 안 됐다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이 무게합화도 여름이 돼야 만상이 펼쳐지면서 이게 그 압력이 존재를 하거든요. 겨울에는 그렇게 발생을 안 한다고요, 그런 게. 여름에 겨울에 발생 안 한다는 건 다른 게 뭐냐면 위에 합이 있는데 예. 밑에 예. 그렇죠. 예. 지지가 이제 춘생이냐, 여름생이냐, 가을생이냐, 겨울생이냐 딱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있다고 다 써먹는 게 아니거든요. 시기 따라서 다 이제 변질되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합도 그렇지. 삼합도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막 따지다가 보면 결국 음양운동밖에 없는 거거든요. 희한하게 또 따져보면. 그래서 첫 시간에 막 음양운동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일단 충 했었죠. 이제 충을 해야 되는데, 창간충은 뭐 특별할 거 없어요. 다만 이 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무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갑이 갑의 속성을 좀 더 강하게 지키고, 뭐 갑경충이 있다 치면 경의 속성을 좀 더 강하게 딱 지킨다. 왜냐하면 충이 있으면 항상 내가 언제든지 그 옆에서 스파크 작용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갑이야 이러면서 자극받으면서 항상 그 모양을 더 지킨다고 보면 되고, 충은 뭐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뭐 이래 가는데, 그냥
극하면 다 충이다 보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극하면 충이다. 그래서 이 뭐 충은 애울 것도 없고 사실은 뭐 그 자체로만 그 어떤 그 상황으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그러면 3기는 뭐냐면은 정신적 충실성을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게 갑, 무, 경. 그러니까 이게 천상삼기죠. 천상삼기가 되고, 그 이론을 이렇게 뭐라고 똑부러지게 나온 책이 없어가지고, 이래 뭐 하다가 뭐 TV 보고 했는데 가장 좀 그래도 좀 근거 있는 게, 뭐냐면 이 천간의 글자를 훼손시키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운에서 왔을 때 이 갑, 무, 경을 갑이라는 운이 오면 경이라는 것이 그 기운을 이제 훼손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을이 오면 합해버리고, 그죠? 병이 오면 이 병이 어떤 식으로 도와주냐면 뭐 여기는 조금 그 구구절이 그렇게 좀 시원하게는 잘 안 돼 있던데, 갑을 병정, 무가 오면 동류가 오는 거고, 그지? 기 하면 갑이 합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천간의 글자가 한자를 훼손시킬 때, 뭐 한자를 이제 그 양자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뭐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책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막 설명하는 데서 보면 그런 식으로 설명해 놨던데, 저도 정확하게 왜 갑무경만 저렇게 분리를 해 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 다음에 을병정, 그게 지하삼기, 그죠? 그래서 이 을을 갖다가 풍으로 보고, 병을 갖다가 요게 이제 일로 보고, 이게 월로 보고, 요렇게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구름이 끼었을 때 바람이 막아주고, 그 다음에 낮이 왔을 때 해가 뜨고, 해가 떴을 때, 그러니까 막 밤낮으로 항상 밝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구름이 끼거나 했을 때 풍이 와서 밀어서 그 밝음을 유지시켜주고, 뭐 이래서 그걸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상이죠. 그냥 그런 상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요게 풍. 못 끼니까 그 풍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지지 않도록 항상 밤낮으로 만상을 비춰주는 상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삼기가 된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 검증할 방법도 없고요. 어찌됐든 이건 뭐 정신적 충실성을 만들어주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임계. 이 신은 우리가 서리로 보고, 임은 이제 물로 보고, 이거는 이슬로 보고, 이래가지고 항시 이 상 자체가 그 고고한 상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는 게, 이 개라는 게 뒤에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얼었다가 불은 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하늘로 뜨는 비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수증기인데, 항시 해가 떠 있을 때는 밑에 고여있던 물이 하늘로 떠오르고, 그 떠오를 때의 상이 사실은 이 개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게 내려오면 임이 되거든요. 비가 돼서 내려오면 임이 되고, 그러니까 그 상들을 갖다가 청소하게 봐가지고,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삼기다 한다. 그랬는데, 조금 뭐 설득력 면에서는 조금 아직 나도 납득하는 면에서는 시원한 맛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부가적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석자가 모이면은 뭔가 이렇게 충일성과 그런 게 있고, 뭐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뭐 산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있으니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못 사는 경우도 억수로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애만 두세요. 뭐 어쩌겠습니까? 옛날 책에 나와 있는데, 나도 이거 뭐 간무경 있으면 억수로 좋다 했는데, 막 찾아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천지로 있더라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뭐 내가 유추해 본 게, 정신적 충격이라는 거 이렇게 정신적인 스스로 충만한 어떤 자의식이 강하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래서 뭐 한 길로 가게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 같더라고요. 내가 이제 자료를 찾아서 이제 쭉 관찰해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이론을 나도 근원적 이론을 모르니까 이제 할 수 없죠. 이 부분은 뭐 스스로 공부해서 돌을 트이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한 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몇 분을 보니까 한 길로만 가대요. 보통 직업의 특성이. 내가 아는 한 분은 일본에 가서 빠진고만 십몇 년을 갔다가 한 길 인생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 한 길로 쭉 가는 경우, 오히려 이런 면에서는 내가 그 특색은 봤는데, 다른 특색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산다 뭐 이런 의미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있고, 우리가 이제 합도 했고 충도 했고 그죠? 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속성 자체대로 대머리살 이런 거 혹시 압니까? 그 청간신살에 대머리살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서 재밌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재미삼아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바로 애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애울 수 있는데, 자, 요 밋밋하죠, 여기. 그죠? 요 밋밋하죠. 요 대머리살이라, 이게. 이게 많은 사람은 머리가 안 난다, 이거죠. 요도 그렇고, 요는 이제 튀어 올라왔고, 그죠? 여기 튀어 올라왔고, 여기는 튀어 올라오고, 튀어 올라왔는데, 근데 좀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양감 쪽에서 주로 이 모양이 많이 나죠. 뭐냐면, 분출에 올리면서 주로 이 열기나 이런 것들이 발산이 이 머리 쪽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게 우리말 하면 목기에 속하자는 거죠. 이게 나이가 들면서 소진돼 버리는 모양이 빨리 나타난다는 거죠.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 경신, 임계 이런 사람들 이제 팔자 내에 그런 글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그제 수기가 이제 자꾸 음기가 자꾸 내려오면서 그걸 잘 잡아준다는 모양인데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현침살이라고 해가지고 이 신을 보면은 신 자체가 가을서리의 모양을 가지면서 그제 우리가 고초살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신 자체가 친처럼 생겨서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친 놓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속성 자체가 또 시비, 분별,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면서 이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팍 쏘을 때, 신날 태어났다. 그러면 말을 할 때 바늘로 찌르듯이 말을 한 번씩 해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팍팍 찌르듯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병에 걸려도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에 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추살도 되고, 그러고 이제 이게 이제 늦가을이 되면서 만물의 그 잎을 다 떨어뜨려 버리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마 꼭 글자의 생긴 모양만이 아니라 그 속성 자체를 가만히 연구해 보다 보니까 저렇게 가을 서리가 내리듯이 탁탁
한다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 있으면 실제로 사람들이 말을 평소에 얌전하게 하다가도 딱 말을 이렇게 바늘로 쏘듯이 한 번씩 탁탁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을로 하면 무조건 입으로 먹고 사는 세월 한 번 따른다. 그래서 학원 선생을 하든지 철학관을 하면서 입으로만 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입으로 사는 세월이 꼭 따른다. 이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기날 태어난 사람들은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분명히 이 모임 저 모임에 다 끼이는데도 야 왔다 갔나? 뭐 이런 식으로 기는 뭐냐면은 그 자체가 중화력, 태어난 날 자체가 중화를 가지고 있는 날 태어났으므로 주로 보면 조용해. 조용하고 또 이제 중립적 입장을 잘 지키려고 그래요. 누구 편을 잘 안 들라 하고. 기날 태어난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거든요. 문알은 막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막 이러면서 가고. 정날 태어난 사람들은 한번 튈 때 얌전하다가도 튈 때 불꽃 튀듯이 우리 막 술 먹고 죽어보자 이러면 쟤는 술 먹고 다 찢어내보자 이러면서 문알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속성이 강하다. 임날 태어난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의 인자를 하나 갖추었다 생각하면 돼. 왜? 잘 주워 담으니까. 그래서 개날 태어난 사람들은 이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순수함과 청결함을 자신의 본 그 근본 성품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이혼을 잘 안 해요. 개날 태어난 사람들은. 왜 안 하냐면 자신의 그 인생에 그런 흠집을 낼 수 없는 고고함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굉장히 고고하거나 순수하고 때가 안 묻었다라고 생각하는 요게 되거든요. 개일주가 있는갑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도 신살로만 꼭 말을 붙이자면 신살처럼 또 쓸 수도 있고 뭐 별로 할 말 없으면 태어난 날 그 글자 갖고 막 얘기해도 딱 그 속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해보면 사람들이 딱 그런 속성 속에서 이미 그 글자를 가졌다는 것은 그 글자의 논리를 머릿속에 자기가 알게 모르게 습득해가지고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잘 특성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글자를 아직 안 써먹어봤기 때문에 그 논리를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글자에 있는 속성들을 잘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없이 이렇게 한 자만 딱 놓고도 팔자 볼 수 있고 저렇게 봐도 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책에 있는 것들 가지고 또 막 해보면 이제 가장 뼈대처럼 이제 설명했던 것들을 뼈대처럼 삼아가지고 다른 책들을 보면 훨씬 수월하게 이제 들어올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천간 부분은 사실 뭐 단순하니까 그 천간을 뭐 충하거나 뭐 무슨 뭐 시비 뭐 편간이 와서 이래 돼도 천간에만 그게 떠 있으면 주로 막 글하다가 만다 이래 되거든요. 욕하다가 욕은 그냥 하다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땅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결되지만 하늘의 일들은 시비가 걸려도 스스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억수로 어려운 문자로 하면 천전은 뭐 자해 스스로 풀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천간은 우리가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이런 논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천간대 지지의 논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게 이제 이 12운성인데 12운성을 하게 되면 진짜 이제 사건의 방향성,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언제 종결될지 이런 그 시와 종을 갖다가 확인하기 굉장히 수월해요. 그 뭐냐면은 이것도 바로
개업용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론으로 해드릴까요? 그 책 보면은 우리 뭐 정말로 이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썼다든지 해놨는데 가만히 이래 보면은 그 정말로 그 만든 사람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이다. 어째 이런 걸 다 저래 관찰을 해놨을까 딱 그 생각이 드는데